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어제와 오늘 챔피언스 그렇죠. 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 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최고의 팀 궁금하다. 이번 주에 가장 좋았던 팀은 어디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았던 팀은 나폴리. 아, 리버풀을.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나폴리, 바르셀로나, 맨시티 네. 이 세 팀이 아마 이번 주에는 가장 최고의 팀이 아니었나 맞아요, 싶은데 맞아요. 예. 사실 맨시티와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원래 잘하는 팀들이니까 그렇다 생각하는데 나폴리가 와, 4대1로 리버풀을 잡을 줄 몰랐어요. 리버풀을 이제 잡았는데 예. 4대1로 잡았는데 스코어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 그냥 자체가. 경기력적으로 압도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끝나고 뭐 클럽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로버트슨도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상대 팀이 한 명 더 뛰는 것 같았다. 아, 우리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냥 패배를 인정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던 경기입니다. 아, 그리고 뭐 나폴리가 리그 내에서도 물론 지금 좋은 경기들 보여주고 있지만 이 딱 챔스의 첫 경기를 리버풀 상대로 많은 또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리버풀은 리버풀이다. 그렇죠, 분위기 그렇죠. 안 좋지만. 음. 근데 압도를 하면서 네.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리버풀은 진짜 어떡합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리버풀이 지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예. 여기 이제 사실 나폴리도 이제 세리아 경기를 보면 네. 마무리가 좀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리버풀이 이제 너무나 라인을 높게 올리는데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뒷공간이 너무나 쉽게 많이 열리면서 네네. 나폴리가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4대1로 이길 줄 몰랐지. 그런 이제 환경이 펼쳐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리에게는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준 경기였고 그리고 나폴리도 이제 그 이번 시즌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네. 파비안 루이스, 인시녜, 응. 메르텐스, 쿨리발리 이렇게 주요 선수들이 다 떠나서 이 나폴리가 이번 챔피언스리그를 나가지만 전력상은 조금 이제 내려간 것이 아니냐 네네. 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무려 4대1로 이겼으면 네네. 이 팀이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최악의 팀, 페노가 뽑은 뭐 최고의 팀, 최악의 팀 네. 뽑고 나서 득점왕 경쟁 지금 판도 그리고 손흥민과 김민재 이야기까지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네. 그리고 이제 레반도프스키는 와. 바르셀로나가 이제 또 다시 예, 이 분위기 쇄신을 지난 시즌부터 했죠. 그렇습니다. 차비 감독이 온 이후부터 이제 뭐 분위기가 달라졌고 특히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을 많이 했어요. 네네. 뭐 레반도프스키부터 해서 하피냐, 쿤데, 네. 크리스텐센, 알론소 엄청나게 영입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바르셀로나가 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승권 경쟁팀 중 하나예요. 맞아요. 뭐 돈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레버를 좀 그렇죠. 당기면서 많은 선수, 좋은 선수를 또 영입을 하면서 페노 말대로 챔피언스리그 진짜 우승권. 네. 물론 이제 그 바르셀로나가 예. 약팀을 상대하긴 했어요. 풀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풀젠. 그래서 풀젠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네네. 그런 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반도프스키가 또 해트트릭을 하면서 진짜 압도적인 또 경기를 했다. 나이가 이게 참 중요한 있는데도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네. 바르셀로나 또 적응할 그런 그렇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이 선수는 그냥 어떤 팀을 가도 잘하는 선수구나. 그렇죠.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네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어제 경기에서 제일 잘한 선수 중에 하나가 레반도프스키 옆에 있었던 덴벨레거든요. 네네. 덴벨레가 어제 경기 레반도프스키 다음으로 평점이 높고 뭐 레반도프스키는 해트트릭을 했지만 덴벨레는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그리고 드리블 돌파도 위협적이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덴벨레도 사실은 그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에 새로 영입했다고 봐도 되는 선수죠. 네네. 지난 시즌까지는 잘 못 나왔었고 실제로. 그리고 지난 시즌이 끝나고 이번 시즌에 자유계약으로 나갈 것이 좀 유력했던 선수예요. 덴벨레가 계약을 안 하겠다. 네네. 계속 뻗팅기면서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덴벨레가 각성을 했나? 갈 팀이 없어서 네. 결국에 불러주는 팀이 없으니까 결국에 바르셀로나랑 급여가 상당 부분 삭감된 상태로 네네. 계약을 했거든요. 재계약을 다시. 근데 이 덴벨레가 오히려 활약 좋았습니다. 네. 급여가 삭감돼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때부터 또 엄청 잘해요. 네네. 그래서 어제 경기도 정말 너무 잘했었고 그래서 덴벨레도 살아나고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한 이후에 챔피언스리그 첫 번째 경기에서 헤드트릭하고 그렇죠. 바르셀로나에게도 이보다 좋을 경기 결과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바르셀로나와 이제 미넨
이 레반도프스키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기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맨시티. 야, 이 홀란드는 네. 진짜 오자마자 진짜 너무 폭발적입니다. 그렇죠. 이 네. 결국에는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우승 문턱에서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 요 이제 그 차이는 결국 9번 공격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시즌에는 홀란드가 오면서 완벽하게 그 9번 공격수의 자리를 메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미 골 폭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와.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번 그 세비야전도 보면 첫 번째 득점이 네.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 가슴 쪽으로 오는 공을 발로 넣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크로스가 사실 처리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몸을 날려서 발로 맞추는 그런 네네. 슈팅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스털링이나 제주스였다면 좀 약하지 골을. 그러니까 지난 네. 시즌에는 스털링이나 제주스 혹은 뭐 박스 안에 뭐 포든이나 데브라이너나 아니면 뭐 베르나르도 실바나 이런 공격적인 자원들이 있을 때 그런 이제 찬스들을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감각이 사실은 홀란드보다 당연히 부족하잖아요. 그게 이제 맨시티의 좀 약점을 꼽으라면 좀 약점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는 홀란드가 그렇게 어려운 찬스에서도 득점을 만든다. 너무 폭발적이야. 거죠. 리그에서도 지금 고작 몇 경기 만에 9골인가요? 뭐 지금 폭격을 하고 있고 네. 챔스에서도 지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데 홀란드도 그렇고 뭐 케빈 데브라이너도 그렇고 잘 만났어. 그렇죠. 네. 일단 뭐 이 홀란드 같은 경우는 이 맨시티가 워낙에 네.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득점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득점을 하는 게 홀란드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맨시티는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게 유일한 단점이었고 그렇습니다. 득점을 해줄 수 있는 9번 공격수가 없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었기 때문에 네네. 맨시티와 홀란드 팀과 그리고 선수가 잘 만났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최고의 팀으로는 나폴리, 바르셀로나, 맨시티를 뽑아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최악은 뭐 최악의 팀을 좀 리버풀하니까? 꼽아보려고 하는데 네. 최악의 팀은 뭐 리버풀 아까 그 나폴리에게 패배했던 리버풀을 먼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리버풀은 리그에서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예.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이 좀 고비거든요. 특히나 이 중원 라인의 선수가 부족하다. 물론 뭐 아르투르도 이제 마지막에 영입하고 했지만 네네. 중원 라인에서의 그 힘이 없다는 게 어제도 분명히 나왔어요. 중원에서의 압박이 안 되니까 뒷공간이 열리고 어제 이제 중요했던 게 뒷공간이 열리는 이유가 중원에서 앙기사, 네.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이렇게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나폴리 미드필더 라인이 편하게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사실은 그 핸더슨과 티아고 네. 둘 다 부상이니까 파비뉴, 엘리엇, 밀너로 나왔는데 중원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밀너가 이제 그 후반전에 교체로 나오면 워낙에 이제 잘하는 선수고 네네. 노련하고 그래서 잘하지만 이렇게 이제 선발로 출장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경기가 바로 그랬죠. 네. 밀너가 선발로 나와서 일단은 페널티킥을 한번 내주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중원에서 열리니까 뒷공간을 너무나 쉽게 열어주면서 네. 4대1 좀 그렇습니다. 이제 굴욕적이었어요. 어제 경기 이제 전반전에만 3대 0이었고 리버풀이 이렇게 무너질 줄 그렇죠. 몰랐습니다. 후반전에는 이제 리버풀이 교체를 하는데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한 교체보다 네네. 조금 이제 그 체력 관리 좀 포기를 한 상태였고 그리고 나폴리가 좀 굴욕적인 패배였어요, 어제. 진짜. 나폴리가 로테이션을 했습니다. 네네. 마지막에는 이제 완벽하게 승리가 되니까 주말 경기도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챔피언스리그 2차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폴리가 오히려 어제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마지막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리버풀이 이제 나폴리 홈이긴 했지만 심각하게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이 이제 첼시. 투엘의 또 경지를 불렀던. 물론 이제 그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예. 그 디나모 자그레브의 경기의 결과는 경질과는 딱히 상관이 없어요. 예. 지금 이제 상관이 있는 건 그 보엘리 구단주와의 불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기의 결과가 그렇게까지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이 첼시와 디나모 자그레브의 경기가 아쉬웠던 건 마찬가지로 첼시도 리그에서의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사실은 디나모 자그레브 정도면 첼시가 이겨야죠. 첼시는 잡아줘야 되는 그럼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첼시가 패배를 해버리니까 여기 조금 이제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쿨리발리와 포파나 네네. 요 두 명의 선수가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이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뭐 사실 쿨리발리의 그 실점 장면에서는 쿨리발리의 미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일단 쿨리발리의 미스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
디나모 자그레브가 떨어뜨려줄 때 네. 볼을 떨어뜨려줄 때 일단은 제공권 싸움에서 졌고 쿨리발리가 그리고 이제 떨어뜨려주는 볼을 포파나가 위치 선정이 잘못되면서 이제 K리그에서 뛰었던 오르시치죠. 오르시치에게 완벽하게 뒷공간이 열리면서 실점을 허용했는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게 첼시가 이번 시즌 영입 이적 시장에 좀 빠르게 영입이 좀 안 되면서 조직력을 맞출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포파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들어온 자카리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전방에 있는 뭐 오바메양도 그렇고 사실은 오바메양과 포파나는 당장 지난주에 영입이 됐거든요. 네네. 거의 마지막 날에. 그래서 뭔가 선발을 호흡을 맞출 만한 없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또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첼시의 안 좋은 상황들을 아하.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리그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 분위기가 좀 챔스까지 이어지면서 그렇죠. 첼시가 이제 무너졌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영입 시장이 늦게 되면서 선발을 맞출 뭐 시간 그렇죠. 그런 얼마 것도 좀 되지도 않은 있고요. 그런 상황이 네. 있으니까요. 자, 리버풀 첼시를 뽑아주셨고 혹시 뭐 외적으로 다른 팀들도 있습니까? 이제 다른 팀들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뭐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레인저스 아, 이게 다 세 이제 팀으로 대패를 한. 네. 대량 실점을 하기도 했고 네. 이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레인저스가 이제 아까 그 뭐 풀젠 같이 예. 바르셀로나에게 5대1로 패배를 했잖아요. 그때 풀젠처럼 조에서 아주 약팀까지는 아니에요. 이 네네. 팀들이. 그런데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레인저스가 심지어 이제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는 16강을 노릴 만한 아, 전력입니다. 이거 당연하죠. 예. 근데 이 팀들이 라이프치히는 샤흐타르에게 4대1 예.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스포르팅에게 3대0 대패. 그리고 레인저스는 아약스에게 4대0 조금 이제 이 팀들이 지금 이 조에서 그래도 2위권까지는 노릴 수 있는 팀들인데 그렇죠. 예. 이 팀들이 이제 너무나 크게 패배를 해버렸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팀들도 아마 이번 주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챔피언스리그 1라운드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팀으로는 리버풀, 첼시와 더불어서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레인저스까지 뽑아주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득점왕 경쟁 약간 이제 물론 아주 초반입니다만 챔피언스 네. 리그도 지금 레반도프스키가 헤드트릭으로 그렇죠. 지금 네. 선두인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득점왕 판도. 계속 나가봐야 되지 알겠지만 사실은 뭐 레반도프스키나 음바페나 홀란드 예. 저 세 팀의 일단 선수들이 일단 폼도 좋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챔피언스 리그의 가장 우승권 팀, 유력한 우승권 팀은 바르셀로나, PSG. 파리 생제르맹, 예. 맨시티, 네. 여기 이제 바이에른 뮌헨 요 그렇죠. 정도 팀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팀들은 요 정도 팀들이에요. 근데 이 팀들 중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확실한 그 9번 자원이 지금까지 딱히 없고 네네. 돌아가면서 이제 득점을 하는 형태고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 맨시티는 홀란드, 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거든요. 뭐 원래 일단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네이마르가 에이스이긴 한데 네네. 득점 결국 음바페이기 때문에 음바페가 득점을 많이 할 거긴 해요. 그래서 요 세 명의 선수가 이제 뭐 계속 올라간다면 아마 마지막까지 중에서 뭐 득점왕 경쟁을 하겠네요. 득점왕 경쟁을 하지 않을까. 네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우승 후보 하면 뭐 지금 말씀해 주셨던 팀 그리고 당연히 그 팀에서의 주득점은 그렇죠. 이런 선수를 예상을 하시겠죠. 네. 그리고 예. 이제 뭐 히샬리송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두 두 골을. 골을 넣으면서 좋은 출발을 했고 그렇습니다. 히샬리송 그 득점할 때는 또 이제 경기 끝나고 울었어요. 히샬리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달려가서 가족들 품에 안겨서 우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히샬리송뿐만 아니라 어제 나폴리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네. 나폴리 어제 오시멘이 부상으로 나가고 교체로 들어왔던 선수가 시메오네거든요. 네네.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 아들.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 시메오네예요. 근데 그 선수가 공격수인데 득점을 했어요. 어제. 네. 근데 득점하고 팔목에 있는 타투에 이제 막 키스를 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했는데 네네. 이 타투가 언제 새긴 타투냐? 13살 때부터. 오.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면 내가 이 마크에 키스를 하겠다. 오, 이루어졌네. 13살 때부터 그 준비했던 세레모니를 어제 한 거죠. 어제도 그래서 그 선수가 세레모니를 하면서 엄청 막 격정적으로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감격스럽지 당연히. 이 무대 자체가 챔피언스리그라는 무대 자체가 네네. 엄청난 무대고 축구라는 네. 사람들에게는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서도 골을 터뜨리니까. 그렇죠. 감격스러운 거죠. 예전에 이제 득점왕 경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꿈의 무대인데 이 꿈의 무대에서 손흥민과 김민재가 잘해줬다. 네네. 1라운드에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죠. 매우 좋은 점이죠. 야, 이 꿈의 무대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네. 잘한다는 게 일단 뭐 대단히 자랑스럽고 그쵸. 일단 김민재는 근데 김민재가 너무 잘했어요. 데뷔전이잖아요 챔스. 어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예, 예. 아무래도 뭐 시험 무대다. 음. 당연하죠. 챔피언스리그 처음 나오는 경기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리버풀이었으니까. 근데 본인의 그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경기가 엄청나게 그 역대급. 네네네. 나폴리에게는 나폴리 역사에 남을 만한 그렇죠. 경기였고, 예.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이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 선수는 진짜 앞으로 이렇게 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선수 딱 이 김민재 선수가 어제는 일단은 네네. 살라를 막는 역할이었는데 살라에게 이겼죠 사실. 그렇죠. 살라가 뭐 폼이 최근에 안 좋았지만. 네네. 그리고 전반전에 나폴리 얘기할 때 말씀드리지만 나폴리는 중앙 수비수들이 자유롭게 스위칭을 해요. 네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나가면 뒤에 스위칭해주고 그럼 다시 자리 바뀌고 이래요. 근데 바뀌는 장면에서 디아스랑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 디아스가 엄청 넓은 공간에서 드리블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서 드리블을 한다는 건 공격수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김민재가 디아스의 드리블을 완벽하게 진짜. 막아세웠죠. 그러니까 뭐든 계속 뭐 검증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달고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쿨리발리 네. 대체자로 입증해야 된다. 근데 이제 챔스에서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어제 전반전에는 살라와 디아스, 음. 특히나 그 디아스를 막는 장면이 엄청 인상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네네. 그 장면이 이제 살라와의 경합 상황에서 이기고 흘러나간 볼을 디아스가 잡았는데 또 디아스가 드리블하는 걸 김민재가 또 막아 세우는 네네.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전반전에는 살라와 디아스를 잘 막았고 후반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버풀이 조금 이제 교체를 해줬어요. 네네. 그래서 살라 대신에 조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있는 피르미누 대신에 누네스가 나왔어요. 근데 조타와 김민재가 만났을 때 김민재가 조타를 완벽하게 또 이겼습니다. 네, 후반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해서 누네스가 어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나마 공격 라인 중에서 디아스와 누네스가 잘했어요. 네네. 근데 누네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김민재가 따라가서 또 김민재 쪽에서는 누네스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찬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버풀의 공격진을 다 만나봤는데 그렇죠. 다 김민재가 그러니까 이제 이긴 거죠. 어제 이제 결국에는 살라도 만났고 네. 디아스도 만났고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이 되니까 조타랑 누네스도 만났어요. 근데 이 네 명의 선수에게 단 한 번도 이제 뭐 드리블 돌파나 이런 거 돌파 허용하지 허용을 않았던. 안 했습니다. 예. 기록을 봐도 예. 돌파 허용 횟수가 0회예요. 이 정도면 네. 진짜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그만큼 좋았던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냥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아직도 좀 몸이 무거워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이게 네. 선수의 뭐 컨디션 자체는 풀럼전을 기점으로 그래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몸 상태를 보면. 네네네. 근데 이제 뭐 팀 전체적으로 어제도 사실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마르세유에게 전반전에 완벽하게 밀렸던 경기였고 네네. 물론 마르세유가 이 공격 패턴을 마무리를 못하면서 득점을 못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전반전에는 압박이 좀 힘들어했어요. 근데 압박에 힘들어할 때 결국에 여기서 변수를 만들어주는 선수는 손흥민이지. 손흥민과 케인이다. 네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 손흥민 선수의 그 뒷공간 침투, 케인의 패스,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은벤바의 좀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퇴장. 그렇습니다. 이게 안 나왔으면 후반전도 똑같았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후반전도 네. 똑같았고 토트넘이 그렇게 밀어붙일 만한 그런 경기가 또 아니었죠. 네네. 워낙에 마르세유가 리그왕에서도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 결국에 밀리는 경기 흐름에서 한 번 변수를 만들어서 그렇죠. 경기 흐름을 가져온 선수가 손흥민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가 끝나고 여러 이제 뭐 평점 사이트에 막 뭐 감론을박이 있어요. 근데 킬패트릭은 손흥민 선수에 5점을 줬거든요. 네네. 최하점. 네. 그런데 이제 BBC에서 분석을 하는 이제 여러 이전 축구 선수, 스타 선수들 패널들이 어떤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냐면 이 경기는 손흥민의 그 한 방이 없었으면 오늘 토트넘이 못 가져가는 경기다. 네네네. 대부분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제 경기도 결국엔 손흥민과 케인 이 두 선수가 살아나야 그래야 이 토트넘이란 팀이 네네.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경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이제 몸이 무겁다 이런 것보다는 아직 그 최고의 그런 상태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네네. 제 느끼기에는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그 반전 포인트를 손흥민 선수가 또 손키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손흥민과 케인을 안 빼는 이유, 컨디션이 별로 뺄 수 없는 거죠. 100%가 아닌데도 뛰는 이유. 네네. 그리고 어제 뭐 리버풀이 살라가 못한다 하지만 살라를 안 빼고 선발로 보내는 이유.
뭐냐면 경기 중에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럼요. 이제 팀의 유일한 또 자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스라고 불리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그 공간 침투가 없었으면 사실상 이게 경기가 좀 어려운 장면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제 손흥민 선수도 자신의 역할은 잘 해줬다 봐야죠. 결국엔. 네네. 이제 뭐 손흥민 선수도 이제 골만 한 방 터지면은 그렇죠. 살아날 네.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렇죠. 뭐 경기력이든 폼이든.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전체적으로 사실 토트넘이 높은 평점을 모든 선수가 받기가 좀 어려워요. 득점 그 승리와 네네. 득점이 아니었으면 사실 히샬리송도 경기력이 막 썩 좋지는 않았고 케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변수를 만들어준 선수가 손흥민이었다. 네네. 아니 토트넘은 좀 저희가 이제 경기 보면 리그도 그렇고 챔스도 이제 첫 경기를 보면 조금 답답한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힘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페리치가 이제 세센용 대신 나오는 게 좀 아쉽다. 세센용이 그냥 잘하는데 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제 경기 결국 이길 수 있었던 건 페리시치야. 페리치 크로스, 히샬리송 헤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리치를 지금 이 콘테 감독이 영입을 하고 중요한 경기에서 내보내는 이유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네네. 포함이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중요할 때 이제 결정을 지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감독 입장에서도 당연히 손케, 뭐 페리시 이런 어떤 그쵸. 클래스 있는 선수를 뺄 수 네.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챔피언스 리그 저희가 이제 초반판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